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미리 언급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을 위한 그림 사전 또는 영영 사전 어떻게 구매하고 또 왜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제 아이가 6세 때, 첫째 아이가 6세 때 처음 노출해줬던 Oxford Very First Dictionary라고 하는 책인데요. 처음 사전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얇아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사전이라는 것에 다가가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매일 공부하기 좋은 이런 얇은 책으로 사전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요. 왜 이런 인터넷 세대 또는 스마트폰 시대에도 사전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시면 물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책 사전으로 이렇게 사전에 대해서 기본기를 익혀왔고 또 필요하면은 바로바로 이런 스마트폰으로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유아에서 초등 한 1, 2학년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요. 스마트폰이 없을 뿐더러 아이들이 직접 자판을 두들겨 가면서 사전을 찾아가는 그런 학습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 단어 의미를 찾아보라라고 하는 거 가능한 이야기고요.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이가 학교 공부 또는 영어 유치원에서의 공부에도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공부 고수들은 사전을 활용하는가? 첫 번째 이유로요. 세상이 바뀌었어도 영어를 공부하는, 영어를 배우는 방식, 그리고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서 또는 아이가 국제학교 킨더 과정에 들어가서 한 초등 1학년 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alphabetical order라는 학습이에요. 간단합니다. 단어를 한 10개 정도 주고 이 단어들이 이제 섞여 있거든요.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를 나열하여라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쉬운 단계에서는 첫 글자만 보고 나열하면 됩니다. 아이가 말 그대로 A, B, C, D, E, F, G 노래하면서 A, B, C, D, B 여기 있네. C, D, E, F, F 여기 있네. F, G 여기 있네. 그래서 10개의 단어를 예를 들자면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면 되지만 이게 수준이 조금 올라가면 한 10개나 12개 정도 단어라도 같은 철자들이 몇 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PA가 먼저 와야 되고 그다음에 PI는 좀 더 뒤에 와야 되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첫 글자뿐만 아니라 두 글자, 세 글자까지도 이제 들여다보면서 사전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전을 찾는 이런 공부를 기반하여 만든 학습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요즘에 컴퓨터 시대라고 하지만 컴퓨터 시대야말로 숫자나 철자의 순서를 중요시하게 되죠. 우리가 컴퓨터 문서에 파일 정렬이라는 걸 해보게 되면 또는 엑셀에서 정렬을 해보게 되면 이제 순차라든지 알파벳 순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A에서 Z까지 또는 Z에서 A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미리 이러한 공부를 해두는 거 생활 스킬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왜 또 공부 고수들은 사전을 찾느냐? 사전을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동사 변화, 불규칙 동사,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등의 다양한 이런 문법 기반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물론 아이들의 사전에는 발음기호라든지 품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괄호해서 밑에 set 또는 write, wrote, written 또는 information, fish, knowledge 이런 단어들은 셀 수 없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어를 배울 때 굉장히 정확하게 배우고요. 또 다양하게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확실히 어휘력이 정리되고 확장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단어를 배울 때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전에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days of the week 그리고 month of the year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또 단어를 공부하게 되면 아이들이 단어를 굉장히 정리된 방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교육학에서 subsumption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범주를 두고 그 범주 아래에 단어들을 하나둘씩 나열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선생님이 단어를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단어다, 부정적인 단어다라는 건 알지만 의미는 잘 모르는 거. 그게 왜 일어나는 거냐 하면 아이가 이 공부한 단어를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니까 나름의 긍정, 부정으로만이라도 또는 어조만이라도 이제 구분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사전을 활용하게 되면 단어를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쓰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사전이 좋은 걸까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옥스퍼드 사전을 쓴 게 아이에게 ORT도 하고 또 Oxford Reading and Discovery ORD라고 하죠. 또 하고 그리고 Oxford Dolphin도 하고 옥스퍼드 계열의 책을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미 익숙한 포맷 이 옥스퍼드도 옥스퍼드 포맷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콜라스틱도 스콜라스틱 포맷이 있는 것처럼 이 옥스퍼드 포맷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또 옥스퍼드 책을 많이 쓰니까 '옥스퍼드 출판사의 사전을 사 줘야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이가 영유아나 저학년일 때는 이 전략이 굉장히 유용하고 적절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Oxford Very First Dictionary는 300개의 단어로 Oxford Reading Tree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한 1에서 3 정도 수준 또는 Bookworm 시리즈 같은 경우는 Quick Starter 정도의 수준의 책의 단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상이 되면 Oxford Children's Dictionary라고 하는 이제 초등 단계 사전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을 고르실 때는 일단은 우리 집 아이는 무슨 출판사의 책으로 많이 공부를 하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절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ELT 교재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출판사를 사서 시리즈물을 활용하시면 사전을 고르실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옥스퍼드 출판사 같은 경우는 책을 만들 때에도 그래요. 작가들이 이 단어가 초등 수준의 눈높이의 단어인가라는 걸 고를 때 자회사의 이런 사전들을 통해서 이 단어는 children으로 우리가 구분해 놨으니까 이 단어보다는 좀 더 쉬운 단어를 쓰자. 이 very first dictionary에 있는 단어를 쓰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사전을 고를 때 두 번째는 아이들 눈높이에 정의가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definition. 예를 들어서 여기 W의 wall이라는 단어를 보면 wall is made up of brick or stone. 이렇게 무슨 구역을 나타내는 그 구조물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벽돌이나 돌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림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런 그림이 되어 있어요. 또 팔 찾아보면 hand, 손 찾아보면 팔 끝에 있는 우리 신체 부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건지 정의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과도하게 정확한 거는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양사전 찾다 보면 힘든 게 그거잖아요. definition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사전을 찾아야 되니까 너무 불편한데 이런 어린이 사전 같은 경우는 딱 눈높이로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는 영유아에게 적절한 사전, 어린이는 그러니까 초등생은 초등생에게 적절한 사전으로 레벨을 올려가면서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이 알기 쉬운 그림이 좋습니다. 저는 이 사전을 쓰면서 굉장히 만족했던 게요. 이렇게 두 페이지에 아우르면서 단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에다가 단어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그 단어마다 그림 단어가 많지는 않을지언정 겨우 11개 단어, 철자별 11개 단어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단어 하나하나는 아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림 사전, 그림이 빠질 수 없거든요. 아이들 눈높이의 정의와 아이들이 알기 쉬운 그림이 있는 책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철자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여드렸죠. 이러한 항목별로도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나름의 이런 여기 보시면 또 이제 verb 되어 있죠. 항목과 이런 여기 글로서리라 그러죠. 단어 리스트도 한번 정리되어 있는 이런 사전이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 하면요. 가르칠 때 좋아요. 이 사전을 나름 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마지막에 이 글로서리 페이지 펴놓고 여기에 나오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전에 있는 단어들 그리고 이제 나름 사이트 워드처럼 정리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쓸 때 힘들어하는 이런 단어들인데 이것을 이제 뗐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펼쳐놓고 읽어봐.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들을 이제 한번 써봐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테스트. 절대로 부담 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이런 네 글자나 세 글자, 두 글자, 위 두 글자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테스트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그림 사전, 첫 영영 사전을 어떻게 구매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남은 올 한 해 이런 사전들 한두 권씩 구매하셔서 아이들 아침 공부 또 저녁 공부의 루틴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듀파파 김희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